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자, 오늘 법요훈련 견성 5단계 지난주까지 다 끝났고요. 결국은 견성 5단계를 뭐들라고 공부했냐? 일상생활을 잘하자고 견성 5단계 공부를 했습니다. 견성 5단계 다 공부했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 된다. 생활이. 그러면 이제 공부를 허나마나 한 거죠. 견성 5단계가 결국은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를 깨친 거다. 견성 5단계나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나 똑같은 거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위에 주제가 있죠. 사마과 의미가 같은 동의어. 빈칸에 들어갈 용어. 요걸 이제 같이 한번 1조에서 5조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1.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2. 정해계. 3. 온전 생각 주사. 4. 공원정. 5. 대소유무. 어제 이제 그 토요 공부방에서 제가 감동받은 얘기가 우리 강우진 선생님께서 어제 토요 공부방을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지도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효명아, 네 심지, 네 마음밭은 네 심지가 네 마음밭이라고. 그 심지는 너밖에 농사를 못 짓는다. 네 심지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마음이 나오게 하고 네 심지에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하고 네 심지에 어떻게 햇빛이 들어가야 네 심지에 대소유무 이치가 자라는지 그건 네 몫이지. 아버지가 대신 네 마음 농사를 못 지어준다. 얼마나 감동적인 지도예요. 근데 오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거를 봉독하시오 한 이유가 내 심지 마음 농사를 짓는데 수양이 안 되면 이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정신수양이 뭐냐? 심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원래 내 심지에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탐진치 욕심 진심 치심 그것이 원래 없는 그 수양자리에 못 들어요. 그 견성 5단계가 1조는 만법규의 실체를 증거하고 2조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근데 어제 강우진 선생님이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 네 마음과 농사를 첫 번째 지는 방법이 진공이다. 이 말이나 정신수양이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네 분별 주착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그것을 알아 네가 알아야지. 그래야 진공의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공의 채를 삼는 거예요. 정신수양이 된 거예요. 정인이 세워진 거고 심지 내 마음밭이 온전하게 텃밭이 어금만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골라진 거예요. 공이요 공. 대자리가 그 없는 자리다. 그렇게 농사를 지라고. 이 단어가 좀 딱딱하고 어려워가지고 마음농사 짓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지도를 하셨냐? 네 마음밭이 원래 없는 자리로 평평하게 네 심지 마음밭을 골라놓고 거기에 네가 어떤 씨를 뿌리냐? 그건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서 거기다 씨를 집어넣냐? 마음을 좋게 먹어서 좋은 씨를 심냐? 마음을 안 좋게 먹어서 안 좋은 씨를 심냐? 착한 씨를 심냐? 악한 씨를 심냐? 그건 네 몫이야. 네가 네 마음에다가 씨를 제대로 뿌리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제 마음밭에다가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좋은 종자를 뿌리는데 가장 좋은 종자는 대소유무 이치의 종자예요. 진리를 뿌려. 없는 것도 진리, 있는 것도 진리, 변하는 것도 진리. 대소유무를 심어라. 대소유무가 사막 아닙니까요?
정신수양 사기연구 작업주사를 네 마음밭에다 들이대라. 정의계를 세워라 네 심지에다. 그러면 네 마음동사 풍년이요. 지금 가을인데 풍년이라고. 네 마음속에 대짜리 없건만은 수양이 되어야 네 심지 마음밭이 온전해질 거 아니냐. 씨 뿌릴 수 있는 마음밭이 온전하게 골라져 있어. 그럼 내 생각을 싹 빼버리니까 내 심지가 아주 평화롭고 평등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씨라도 다 뿌릴 수가 있는데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 이 씨를 마음을 잘 챙겨서 마음을 골라서 대소유무 이치에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앗을 집어넣어 공원정을 뿌리고 대소유무를 뿌리고 정예계를 뿌리고 정신수양사례연구 작업주사를 뿌려. 그러면 정예계가 나오고 정신수양사례연구 작업주사 사막이 내 마음밭에서 나오고 공원정이 나오고 온전생각 주사가 나오고 대소유무가 나오고 뭐가 나와? 대소유무를 뿌리니까 대소유무가 나오지 뭐가 나오냐고. 거기다가 아주 도둑놈 씨앗을 뿌려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사기의 씨앗을 뿌려봐. 사기칠 씨앗이 나오지. 탐진치 뿌려봐. 욕심이 막 나와서 감당을 못해요. 그게 마음농사. 마음농사의 의미가 하나 수양해라, 연구해라, 추사해라, 정예계 세워라, 온전생각 추사하라는 거구나. 공원정이구나, 대소유구나. 단어만 틀리지 다 똑같구나. 요거를 확실하게 깨쳐버리시라고. 이게 정신수양, 정, 온전, 공, 대 이게 진공의 소식이요. 한마디로 견성 5단계에서 단어 바꿨다고 또 그 말이 아니고 딴 말인가 해갖고 헷갈려버려갖고 마음 농사를 못 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소유무요. 막 식지에다가 대소유무라고 막 뿌려버려요. 막 뿌려요. 종자를. 근데 대소유무를 입에 막 붙어갖고 막 뿌려버리고 대소유무로 행동을 하고 대소유무로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마음밭에다 막 대소유무를 뿌리고 살아야 되는데 입만 열면 대소유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입 열어서 뭘 뿌렸는가를 봐야지. 그냥 시비를 뿌리고 막 따지는 것을 뿌리고 분별주착을 뿌리고 내 심지에다가 감정을 뿌리고 생각, 온갖 잡생각을 뿌려가지고 막 생각이 많은 생각이. 그러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신수양 됐다고 할 수 있냐고. 네 심지가 대자리가 되었네. 네 심지가 공간 자리에 들어갔네.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견성 5단계와 사막이 하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6조에서 8조까지 또 읊어봅시다. 시작. 6. 진공, 묘유, 조화. 7. 양성, 견성, 솔성. 8. 일심, 아르마리, 실행. 자, 이게 진공자리가 원래 없는 자리고 정진수양이고 대자리고 공자리고 온전자리고 일심자리가 정신수양자리고 정자리고 온전자리고 원래 없는 자리고 그 다음에 묘유가 살이 영구자리고 견성자리고 아르마리자리고 생각을 내 생각을 온전 생각 취사할 때 내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소유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대소유무가 되어서 하라고. 대소유무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네 생각 빼고 대소유무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Q, U 여기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 얘기만 자꾸 들으면 졸리니까. 시작. 사막을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한 이유.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뭔가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1. 대종사님의 낙원과는 구원일까 인도 안내일까
구원과 인도는 어떻게 다른가? 예, 물가의 소. 자, 결국은 대종사님 정신주양 사리연구 차국주사에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 수 있어. 너 정신주양이 되어버렸고 사리연구가 되어버렸고 작업주사가 되어가지고 사막을 얻어버렸어. 그러면 너는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어.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고 온전 생각 취사를 하고 공원정을 알고 일시마르마르 시일행 대소용으로 살면 거기가 낙원이에요. 지 감정을 휘젓고 살고 지 생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시비로 살고 이에 따지면서 살고 막 싸움을 하면서 살고 막 파란 거예요. 낙원 아니에요. 마음농사 못 진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을 내놓으셨어. 대소유무 잡아버리면 낙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원하고 인도 안내는 어떻게 다르냐? 구원은 어떤 사람이 나를 탁 잡아가지고 너 구원시켜 줄게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 올려버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낙원을 너 탁 잡아서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여기가 낙원이에요. 영은 네가 여기에서 대소유무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낙원이에요. 네가 지금 정신주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네가 말하는 이 장소 여기 지금 현재가 낙원이에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소를 끌고 가서 물가에 인도를 했어. 야, 영은아, 네가 삼대를 얻어버리면 너는 낙원에서 산다. 낙원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주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대소유무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론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정예계를 세우라고 너는 너요. 그래서 네 마음밭이 대소유무가 되면 낙원이요. 그걸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정전을 내왔어. 그래가지고 소를 이제 물가에 데리고 갔어.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가 할 일이요. 정전을 네가 낙원에서 살 수 있도록 삼대력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정전을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가르치면서 인도를 하는데 네가 정전을 먹고 안 먹고 정전을 먹어서 낙원 생활을 하고 못하는 것은 네 몫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너는 정전을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낙원 없어요. 먹으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교무님이 정전 해석을 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교무님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떤 공무인이 막 산속에서 정전을 들이대서 막 공부한 일기 한 장을 읽어버리니까 그 교무님 말씀이 나는 해석만 하면서 정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는데 저 양반은 생활 속에서 정전을 씹어 먹어버렸네. 정전을 씹어 먹고 저렇게 정전의 맛을 내네. 마음의 자유 얻은 양반이요. 낙원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사는 교도요. 이야, 나는 해석만 했는데 저 양반은 씹어먹었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언은 너 정전을 해석만 교도들한테 하지마. 네가 먼저 씹어먹어. 정전의 맛을 내. 이거는 저부터 대소유무 이치를 알고 깨닫고 살고 대소유무 이치로 마음을 쓰고 대소유무 이치로 행동을 하고 대소유무 이치로 말을 해요. 내 마음밭이 대소유무 이치 농사로 풍년이 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다같이 공동을 해봅시다. 같이 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시작. 마치 소를 물가에까지는 안내줄 수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소의 선택이다.
우리의 수행은 마음공부 역시 본인 스스로 자력하지 않으면 대종사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야, 너 대소림 뭐 얻었냐? 네 마음농사가 대소림으로 풍년이 들었냐? 네 심지가 대소림가 되었어. 대소림으로 열매를 맺어버렸어. 네 심지에 대소림으로 결실이 있어. 대소림을 다 깨닫고 농사를 짓고 또 대소림을 깨달아가지고 대소림을 열매로 열어버렸어. 그럼 네 형언니 네 마음농사 네 밭에 대소림을 열매에 결실을 거두었냐? 예, 대종사님 제 속에 대소림가 꽉 차갖고요. 제 마음농사가 대소림 위치로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자력, 네 스스로 자력 얻은 거예요. 그런데 네 속에 아직도 대소림가 없어? 씨도 안 뿌렸어? 싹도 없어?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 열매도 없어? 너 교당 왜 다니냐 도대체? 자력도 못 얻었냐? 자력도 없어가지고 무슨 타력을 신앙한다고? 네 속에 대소림가 없는데 어떻게 바깥 세상이 대소림으로 보여? 이거사. 네 속에 대소림으로 농사가 꽉 차 있어서 대소림으로 이지에 열매가 있어야 남편도 대소림으로 자식도 대소림으로 바깥에 뭐든 세상이 대소림으로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면서 전부 다 대소림으로 신앙을 해버리지. 그것도 안 되면서 네가 자력 얻었다고? 공부 좀 해, 이 영혼으로. 너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야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자력 스스로 하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나도 너 책임 못 져 이거사. 나는 정전에다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놨거든. 네가 마음밭 농사 잘 질 수 있는 방법이 내비게이션이 정전이거든. 근데 네가 안내를 안 받잖아. 네가 안 씹어먹잖아. 네가 농사를 안 짓잖아. 그러면 나도 너 어떻게 못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대종사님께서 이 어머니를 포기해버렸어. 너는 공부 안 하니까 나 어떻게 못이요? 무섭지 않냐고요? 난 무섭더라고. 이 법문을 받으면서 막 끔찍해가지고 소름이 돋더라고. 대종사님이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절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공부시켜준 정성을 안 먹어? 안 씹어? 농사 안 지어? 무섭더라고. 그래서 정전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견성 5단계도 공부를 했고 법의 무려는 이렇게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대소유무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정예계를 세우자 일심아르마리 시래 온전생각 주의사 진공묘유 좋아 이러고 살면서 농사를 지면 얼마나 내 심지에 대소유무 밭이 되고 진공묘유 조화의 밭이 되고 공정용지 광명의 밭이 되고 이런 장치의 밭이 돼가지고 막 자력을 얻어가지고 낙원에서 산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법회보다 솔직히 말하면 토요 공부방이 신납니다. 신나. 대소유무 일상 속에서 농사진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법회는 나 혼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막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송정교당을 떠나면 다른 교당에 가서 나 법회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진짜 문답감정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소원을 세워버렸어.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설교 위주로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냐면 어른들은 이걸로 지금 기다려 있기 때문에 이걸 깨버리면 적응을 못 하신다고. 자, 이제 결론 함께 또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결론. 자타력 병진이 아니면 낙원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 3학수행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다.
일상생의 율법 보세요. 심지는 형은아 네 마음밭은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어. 요란함이 없다고. 네 마음밭에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어. 글러지는 것도 없어. 이거사 그거 없다는 걸 좀 알아.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원래 성질이 더럽고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고.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말 들어보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원래 있어? 원래 있냐고.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당신이 있었어? 당신 부모를 만나기 전에도 부모가 있었어? 원래 있냐고. 답변해보라고. 있어? 원래는 없지. 그것이 정신 수양이에요. 원래 없다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없지요. 자성이 정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원래 있었어? 원래는 없었지요. 그것이 진공이요. 어제 강우진님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고 그게 진공이라고. 없다는 것이 진공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없는 부모를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쳐? 요새는 그렇게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이 천지도 보면 부모들 재산 싹 없애버려 그냥. 그 돈만 노리고 있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여기에서 자타력 병진이 아니면 나무는 없다 이 말이 나도 대소유무고 어머니도 나는 자력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타력이 그럼 아버지도 대소유무 어머니도 대소유무 딸도 대소유무 아들도 대소유무 손자 손녀도 대소유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대소유무 친구도 대소유무 회사도 대소유무 학교도 대소유무 학교에서 떠드는 애들도 대소유무 이렇게 보이면 자와 타가 병진, 대소유무로 병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소유무, 너도 대소유무가 아니면 낙은 없어요. 나만 대소유무고 야는 대소유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소유무가 없는 사람은 자꾸 시비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따져 같이 다녀보면 근데 내가 대소유무 열매가 가득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따져도 대소유무로 봐버려요. 대소유무가 없는데 대소유무로 봐줘. 그게 자타력이에요. 그리고 또 나도 대소유무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는 사람도 대소유무가 있으면 이건 직방이에요. 둘 다 대소유무가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것이 없어. 그래갖고 뭐 말을 하면 하오밖에 없어. 근데 나만 있고 여기는 없으면 하오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대소유무가 크니까 거기를 대소유무로 쏴버려요. 이게 자타력 병진. 이렇게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이번에 10명 교무님들하고 문화기행 2박 3일을 부산 대구로 다녀왔는데 대소유무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냥 하우밖에 없어. 나보밖에. 근데 대소유무가 없는 분은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고 들어주고 그러다가 그냥 나보고 웃으면 좋고 안 웃으면 말고 이게 나보네. 그러니까 2박 3일을 10명이 같이 다녀도 시비로 붙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옳고 네가 글러먹었다고 싸울 것이 없어. 그게 나보이죠. 근데 대소유무 이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농사가 잘 돼가지고 대소유무 이치로 결실이 풍요로운 교도들이 교당에 2명, 3명만 있어도 그 교당은 아주 낙원이에요. 근데 대소유무 이치가 한 명도 없어. 그 교당에 교무도 없고 교도도 없어. 그리고 설교만 있고 전전도 없어. 그 교당은요 계속 시비해. 뭐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시비하고 싸우고 있어. 이번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교구 봉공회를 하는데 이 대소유무가 없어. 봉공회원들이 이러면서 바자회장에서만 진탕 싸매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놓고 아이고 우리 교당 창피하고 쪽팔려서 안 되겠다고 싸움 좀 하지 말자고 그랬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밭에 막 시비 농사를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 풀이 시비의 풀이 한꺼번에
안 뽑히니까 싹 안 하려고 입은 다물어도 소금만 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당에 가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동계산을 하는데 해피리면 또 10,000원이 부족하더래요. 그 10,000원 갖고 또 계속 싸움을 해버렸어요. 안 맞는다고. 그리고 교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이 그 10,000원 좀 안 맞으면 어찌냐고. 그 10,000원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냐고. 끝내라고. 그래갖고 멈췄다고 그러더라고. 교부님이 끝내라고 안 했으면 계속 싸우고 봉공에 바자에 그렇게 애쓰고 밥도 못 먹을 뻔했대요. 그 통계산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싸움이라고 그냥 빠디야. 그 뭐예요 그게? 그게 파란 거였지. 그러지 말라고 대소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홍보라고. 그래야 낙원이. 그것이 없으면 낙원이 없다. 맞잖아요. 근데 낙원이 되는 내 마음농사 방법은 일상소유법이 1, 2, 3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를 크게 안 하고 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일상소유법을 대조하시겠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얼마나 싫어해요. 경계를 따라 있었지만 있어지는 그게 묘려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요란함도 대소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자성의 전을 세우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듣기 싫어도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팍팍 들으면서 내 심지에 꽂혀버려야지. 그래야 내 심리가 대소유으로 농사가 질 거 아닙니까? 농사가 지어질 거. 그래 이상성의 좀 봉독을 하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소리도 그냥 어떻게 가는지 하는지 어쩐지 이 말에다 저 말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사가 팍팍 대소유로 종자가 뿌려져가지고 그냥 대소유 열매가 팍팍 열어서 풍년이 듭니까? 그래서 조금 소리를 크게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뭐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뭐 싸납게 그렇게 하겠어요? 감정 없습니다. 오직 정전, 오직 공부, 오직 대소유, 오직 마음농사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가지고 시비하는 건 제가 이제는 관여도 안 하지만 한때 소리 가지고 시비하니까 가르치기도 힘들고 이거 참 죽겠다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지금 대소임으로 밥을 가지고 크게 해도 작게 해도 이제 내 마음이야. 대소임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면 진짜 순정교당은 대단한 교당이 됩니다. 정전대로 하면. 그래서 정전이 살아있는 교당이 튼튼한 교당이고 건강한 교당이고 힘이 있는 교당이지 마음농사 안 짓는 교당은 이 교당이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대소유 이치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 농사가 풍요로운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길 영원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